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연호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셨듯이 우리 아이가 배를 아파하는데 그게 병일지 아닐지 애매한 경우를 아마 많이 당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소아 청소년 인구를 만약에 따진다면 약 한 1,000만 명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1,000만 명 중에 20% 전후, 요즘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도 배를 아파합니다. 아기 때, 특히 한 4, 5세부터 한 15세, 16세 요 사이에 20에서 30%니까 1,000만 명이면 뭐 한 200만 명 이상이 배를 아파하는데 얘네들이 어지럽다는 얘기도 가끔 하고요. 머리도 아프다는 얘기를 가끔 하면서 아파해요. 엄마 아빠 보기에 애매해요. 뭐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으면서 가끔 배 아파 소리. 특히 어디를 아프냐고 보면 배꼽 주위를 많이 아프다 그러죠. 배꼽 주위 또는 약간 상복부, 명치 끝 같은데요. 이런 데를 주로 아파하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실 병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당연히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또는 심하면 내시경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한 90에서 95% 이상은요. 병이 없다고 나옵니다. 나머지 한 5% 정도만 진짜 어떤 병이 발견되긴 하지만 95% 정도가 병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건 뭐지? 의사들도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돼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만성 스트레스성 복통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과민성 대장 증세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이 병은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될 테니까 소화제를 주면 될 것 같고 설사 같은 걸 주로 하는 아이라면 뭐 유산균이라든가 지사제를 쓸 수도 있고 변비가 좀 있는 아이들 같으면 변을 좀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는 연화제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또 뭐 다른 어떤 의사들은 복부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복부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관점에서 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세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환자의 관점이 되는 거고 하나는 가족의 관점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의 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아이의 복통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복통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성 복통 또는 심리적인 복통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아이들의 타입은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과거에 자기가 통증 같은 걸 심하게 경험을 한번 해요. 그럼 그 통증이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비슷하게 나한테 조금 오려고 할 때 또 그 당시에 통증이 될까 봐 그 나쁜 기억에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서 자기의 경험을 끄집어 오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예가요. 학교에 다니는 애인데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배가 갑자기 아파지고 내가 손을 들고 화장실을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업 중에. 많은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왜? 아이들이 옆에서 흘낏 쳐다보고 깔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이 약간 싫어하는 표정 짓기도 하잖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아이가 갔다 오면 그 경험이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경험이 되니까 그 아이는 그 경험을 다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집에서 대변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아파져야 돼요. 배가 살살 아파져야지 대변을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날따라 대변이 안 나오면 화장실에 오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그러니 엄마는 분통이 터지죠.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 아이의 과거의 경험, 기억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도록. 그러니 계속 미리 아파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학교 가서 변 볼까 봐 아침을 굶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학교 가서 꾸룩꾸룩거리는 거 애들이 눈치챌까 봐 나는 아침을 안 먹고 가야 되고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를 늘 신경 쓰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심리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이 보호자의 관점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입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는 예민한 아이인데 먹는 거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하는 핑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의 또 대부분이
전에 아팠던 장염을 앓았던 그런 기억들이에요. 먹기 싫으니까 나는 엄마 나 지금 배 아파. 벌써 냄새만 맡아도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엄마 나 배 아파를 미리 아이는 얘기하고 들어옵니다. 그 느낌은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기에는 얘는 병인 거예요. 복통이 있다니까 와서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초음파하고 항상 정상이 나오죠. 또 근데 약을 주니까 그 약을 받으면서 뭐 1개월, 2개월 지나가다 보면 또 계속 배 아프다 그러고 또 그러다 보면 병이 안 나온다고 내시경도 넘어가고 내시경으로도 하고 다른 검사도 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보호자 입장에서 관점을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병이 돼버린 과정이 된 거죠. 세 번째 관점은요. 의사의 관점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같은 이런 시민성 복통이 병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병 못 찾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병을 찾아요? 병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하다 보니까 병이 안 나와요. 근데 우연히 엑스레이를 하나를 봤더니 변이 차 있어요. 변이 있는 거예요. 변이 있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앞에서 얘가 변비가 있네요. 변이 차서 복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관장을 해드릴게요. 자, 엄마는 여기서 이런 마음을 또 가집니다. 우리 아이 변 잘 보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저께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그렇죠. 이 엑스레이에 찍히는 변은요. 넓게 찍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4 용지 한 장이 있고 커피가 든 커피 잔이 있어요. A4 용지하고 커피 잔하고 단면을 보면 앞뒤로 보는 이 단면을 보면 어느 게 더 넓죠? A4 용지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이 A4 용지 한 장과 커피 잔에 들어있는 커피의 양, 볼륨이 어느 쪽이 볼륨이 더 많죠? 커피 쪽이에요. 근데 찍히는 거는 엑스레이는 어떻게 찍히죠? 2차원 뷰로 찍힙니다. 그러니 변의 양이 많지 않아도 퍼져 있으면 변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변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게 아랫배에만 있으면 그 아이는 단면으로 찍힐 때 적은 부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비 환자가 변비가 아닌 걸로 오진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예요. 변이 엑스레이에 많아 보인다고 변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도 모르니까 병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해결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비란 얘기를 해주고 약 처방을 하고 또 안 해도 될 관장까지 해가면서 이 아이는 병원에서 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관점이 다 달라지면서 치료도 달라지고 진단도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모두 공통점은 그 아이가 병이 없는 거예요. 병이 없고 그 아이의 과거의 경험 또는 그 기억들이 나타나면서 또 그럴까 봐 걱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여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들의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판단했을 때 병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도 필요 없고요. 아이랑 얘기하면 돼요. 전 항상 외래 오면 그 아이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자. 너 아픈데 병이 아니야. 병이 아니니까 아파도 돼. 조금 아플 거야. 좀 지나가면 좋아져. 아이가 되게 싫어합니다. 선생님, 내가 아픈데 왜 자꾸 병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 나도 그거 이해하는데 병이 아닌 건 맞잖니? 다 지금 검사 다 했잖아. 병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봐. 저절로 좋아질 거야. 너 잠자면 안 아파지잖아. 맞대요. 너 게임할 때 안 아프잖아. 맞대요. 진짜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싶은 상황일 때 아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픈 거 이거 참고 넘어가자. 그럼 너 저절로 좋아지고 너 이거 있지? 아픈 거에 지지 마. 부딪혀봐. 그러니까 막 부딪혀서 이겨보면 나중에 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줍니다. 사실 아이가 그거 잘 따르는 애들은 그 다음에 외래에 오라 그러면 다 좋아져서 와요. 또는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아픈 거는 기억의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른들이에요. 엄마, 아빠하고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어머니들 맨날 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어보잖아요. 너 오늘 괜찮았니? 아팠니? 보건실 안 갔니? 자꾸 물어보죠. 약 먹을까? 뭐 병원에 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기억을 더 나타나게,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뒤로 물러나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얘 병이 아닌 거 확인됐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저절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아이의 기억이 퇴색하면서 다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세, 20세 넘어가면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휴먼, 의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복통에 관한, 특히 이 심리적인 복통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